여러분 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 실습 오렌지 3를 통한 AI 챌린지 도전기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이번 비디오에서는 지난번 비디오에서 했던 것과 비슷하게 2020년도 세종대학교 AI 챌린지 문제를 오렌지 3를 이용해서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오늘은 문제 3번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요. 영아 건강 및 발달 프로그램 효과 예측 문제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문제이고요. 데이터셋의 항목을 살펴보면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실제로 작년 문제지의 데이터셋 항목이라는 부분을 복사해 놓은 것입니다. 본 문제는 저체중아와 미숙아를 대상으로 고품질의 육아 서비스와 가정 방문을 제공하는 영아 건강 및 발달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실험이 끝난 후 영아의 인지 능력 점수를 상승시키는 데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본 문제에서는 영아와 산모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당 프로그램의 효과를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평가 지표는요, 영아와 산모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영아의 건강 및 발달 프로그램의 효과를 예측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평가 지표는 루트민 스퀘어드 에러를 활용해서 예측 모델의 정확도를 측정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 루트민 스퀘어드 에러이기 때문에 보면 회귀 문제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데이터가 주어질 것이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 지금 받고 있는 이 영아 건강 및 발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영아 건강과 발달을 효과적으로 예측하는지 살펴보는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데이터셋 파일은 역시나 트레인 테스트 서브미션 샘플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한번 앞으로 가볼까요? 요 클릭하시면 요 리더보드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눌러보시면 보이시죠? train.csv, test.csv, sample underbar submission.csv 총 3개의 파일이 있고, 각각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습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그리고 결과 제출 템플릿에 해당이 됩니다. 요 인제 그 train.csv나 test.tsv 안에 들어있는 실제로 요 뭐 id, y, bw, 뭐 b.head 이런 각각의 정보의 의미가 중요한데요. 보면 데이터 샘플은 이렇게 7개의 변수, 이 컨티뉴어스한 변수와 그리고 2개의 디스크리트한 변수, 그리고 9개의 바이너리 변수로 구성되어 있대요. 자, 여기 보시면 데이터가 총 20개의 컬럼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이유를 살펴보시면 이렇게 쭉 볼 수 있어요. 각각이 어떤 걸 나타내는지 알 수 있고, 보면 7개, 2개, 9개니까 총 18개네요. 그리고 나서 트레인 셋의 경우 프로그램 치료의 효과를 나타내는 컨티뉴어스 변수 y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총 19개인데 왠지 이럴 경우에는 아이디가 하나 추가될 텐데요. 한번 세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네. 아마 요 앞에 설명을 작성하실 때에 요 아이디를 빼먹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아이디를 빼고 세보면, 그리고 요 y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예측해야 되는 실제로 그 효과에 대한 어떤 정도를 나타내는 숫자일 테니까요. 요 나머지 18개가 바로 요 컨티뉴어스한 변수 7개, 디스크리트 변수 2개, 바이너리 변수 9개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지금 제공되고 있는 요 데이터의 의미는 여기를 통해서 그 문제 설명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고요. 뭐 그럼 지금부터 요 문제를 오렌지 3로 어떻게 풀 수 있는지 교수님이랑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렌지 3 켜시고요. 자, Kaggle 챌린지 데이터 탭으로 이동해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고 압축을 풉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아까 열어놨던 사이트 열어볼게요. 교수님이 여기에서 데이터 탭을 누르고 다운로드 5를 누르시면 이렇게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압축 풀어있는 파일 폴더를 살펴보시면요. 요렇게 샘플 서브미션 test.csv, train.csv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준비를 했고요. 자, 학습 데이터를 한번 열어볼게요. 오렌지 3 열어놓고, 자, 여기 파일을 엽니다. 파일을 열고 더블 클릭하시면 이 창이 뜨는데요. 자, 교수님 미리 세종 AI 챌린지 P3라고 하는 아까 그 압축 파일에 들어있는 train.csv를 이렇게 선택하고 리로드 버튼을 한번 누릅니다. 그러면 총 이렇게 ID, Y, BY 쭉 해서 총 20개의 피처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근데 이게 각 647개의 인스턴스가 있는 겁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여기 보면 5.4% 정도가 미싱 밸류가 포함되어 있네요. 오호라, 이 미싱 밸류를 잡아야겠죠? 자, 그리고 지금 각각의 변수는 뭐 대충 이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타겟으로 지정하는 건데 이 y라고 하는 정보가 아까 앞에서 설명할 때 우리가 예측해야 되는 요 컨티뉴어스 효과가 y라고 했죠? 주의할 거는 요게 레이블로 되어 있지 않고 y로 되어 있다는 걸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게 타겟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플라이 하셔서 확인. 자, 요 부분까지 지금 교수님이랑 해 보았고요. 자, 읽어온 파일을 한번 눈으로 보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자, 데이터 전처리를 하기 위해서 먼저 눈으로 보는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가져와서 눈으로 이렇게 한번 봅시다. 보면 우리가 지금 읽어왔던 test.csv 파일을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펴보니까 보다 보면 어라? 이거 물음표는 뭐지? 네, 이게 바로 미싱이었죠. 이게 미싱이라고 하는 게 왜 발생하냐면요, 여러분. 데이터를 이렇게 모으다 보면 사람들이 잘 데이터를 사실은 이렇게 뭐 입력을 해야 된다든지 혹은 설문조사를 해야 된다든지 할때 모든 설문조사에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혹은 핸드폰이나 스마트워치 같은 걸로 데이터를 모아야 할 경우에 뭐 스마트워치를 차고 다니지 않는다거나 혹은 휴대폰을 분명히 들고 사람이 이동해야 되는데 뭐 책상 위에 두고 이동하면서 그 정보가 잘 모아지지 않는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항상 원한다고 해서 모든 데이터를 다 모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미싱 데이터 형태가 생기는데요. 아마 지금은 조사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빠졌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데이터를 불러와서 눈으로 보셨고요. 저런 부분, 미싱되어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여기 있죠. 먼저 데이터 이상의 유무를 확인을 했으니까요. 다음으로는 데이터 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 미싱 데이터를 빼버리든지 채우든지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가장 나이브한 방법은 데이터셋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경우 그 요 물음표가 들어가 있는 요 컬럼들을 다 삭제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생각보다 많아. 오, 거의 다 물음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이러면 어떡해요?
다 만약에 이 물음표라고 하는 미싱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로우를 지워버리게 될 경우에는 살아남는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647개 중에 몇 개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전처리하는 방법은 저 미싱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컬럼 로우 데이터 이런 로우 데이터를 지우지 않고 여기를 채워 넣습니다. 그런 채우는 다양한 방법을 지원하는 것이 바로 요 프리프로세스라고 하는 위젯입니다. 자, 이렇게 프리프로세스라는 위젯을 통해서 한번 채워 볼게요. 더블 클릭하시면 프리프로세스는 요런 기능을 지원해요. 요 미싱 밸류를 인풋하기 위해서 어떻게 채울 건지에 대한 조건을 고를 수 있는데요. 세 번째가 바로 삭제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랜덤으로 채우는 것. 첫 번째가 평균값 혹은 가장 자주 등장하는 값으로 채워 넣는 겁니다. 교수님은 보통 일반적으로 요 평균값 혹은 most frequent라고 하는 거를 선택을 하는 편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닫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눈으로 볼까요? 이게 어떻게 값이 채워졌는지 한번 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처리 전과 후의 데이터를 요와 같이 비교할 수 있을 텐데요. 자, 한번 볼게요. 짜잔. 자, 아이고.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미싱 데이터가 존재했던 요 컬럼 보이십니까? 자, 27.69, 27.69, 31, 27.69. 지금 딱 보니까요. 평균값으로 그냥 다 채워 넣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저게 과연 옳은 길인가요? 네, 옳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요 채워야 되는 부분을 어떤 값으로 채울 것인지에 대한 것도 하나의 어 연구 이슈이기도 하고요. 혹은 개발자로서 내가 저 값을 어떤 걸로 채워 넣을지를 여러분들도 현장에 계실 경우에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가장 나이브한 방법, 즉 성능을 내기 전에 높은 성능을 뽑아내기 전에 일단 한번 베이스라인으로 보기 위한 방법이 바로 요런 방법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27.69라고 일단 채워 넣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데이터, 미싱 데이터를 채워 넣는 전처리 과정이었고요. 다음 이제 데이터가 로드해서 전처리를 마쳤으니 학습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해야겠죠. 그 과정 한번 해볼게요. 모델 탭을 누르시고요. 랜덤 포레스트를 골라서 드래그 앤 드랍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4번처럼 데이터 링크를 변경을 할 건데요. 우리는 지금 요 프리 프로세스 된 데이터를 랜덤 포레스트에 넣을 거예요. 즉 프리 프로세스드 데이터가 뭐냐? 앞에서 미싱 데이터 처리했잖아요. 그 데이터를 이렇게 데이터로 넣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랜덤 포레스트로 요 값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짜잔. 이렇게 해서 요 랜덤 포레스트는 분류 문제를 풀 때도 사용할 수 있고 회귀 문제를 풀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렌지 3 같은 경우는 참 편한 게 그냥 붙여 넣으면 입력 데이터 들어오는 게 분류를 위해서 존재하는 데이터면 분류 랜덤 포레스트가, 이게 회귀 문제를 풀기 위한 데이터가 들어오면 회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랜덤 포레스트가 자동으로 동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학습을 마쳤어요. 그러니까 요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한번 학습 데이터로 평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얼마나 학습 데이터는 잘 맞췄는가 궁금한 거잖아요. 요 프리딕션을 위해서는 이렇게 데이터 집어넣고요. 그리고 이렇게 모델을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프리딕션 결과가 여기 나와 있는데 요 y는 정답이고요. 랜덤 포레스트가 예측한 값이에요. 이렇게 총 18개의 피처가 주어졌을 때 원래 우리가 나오기 희망했던 값은 5.77844였는데 랜덤 포리스트라는 녀석을 이용을 해서 예측을 해보니까 5.17665가 나왔네요. 자, 그 밑에 있는 4.08586을 예측하고 싶었는데
랜덤 포레스트라고 하는 녀석, 즉 인공지능 모델의 결과는 4.0512가 나왔어요. 이것들을 다 더해서 평균을 내보니까 여기 있네요. MSE가 1.965. 완전히 똑같으면 여기가 0이 나오거든요. 0이 나오는 건 사실 있을 수 없고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1.965라고 하는 에러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스퀘어드 에러의 평균값, 그리고 RMSE는 루트 민 스퀘어드 에러, 그리고 이렇게 민 앱솔루트 에러, 여기 각각 R2 에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실제로 평가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앞서서 이 문제를 설명할 때 이 문제는 루트 민 스퀘어드 에러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RMSE라고 하는 값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델 학습을 했고 학습된 모델을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서 실제로 이 모델이 얼마나 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더블 클릭하시면 또 이런 창이 뜨는데 폴더 경로 맞추시고 이렇게 test.csv 파일을 누른 다음에 리로드를 누르면 이렇게 100개 테스트를 하기 위한 100개의 인스턴스와 총 19개의 피처가 있습니다. 근데 왜 19개죠? 네, 바로 Y라고 하는 정답 레이블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5.9%의 미싱 밸류가 존재하네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미싱 밸류를 딱 보는 순간 전 처리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테스트 데이터를 열었고요. 테스트 데이터 전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 데이터 전 처리하는 방법. 일단 먼저 전 처리를 하기 전에 데이터가 진짜 이상이 있는지 눈을 한번 먼저 볼게요. 이렇게 연결하고 더블 클릭해서 봤더니 어디가 문제냐? 얘 역시 또 요곳이 또 데이터가 미싱이 있네. 그러니까 우리는 저 미싱 데이터를 채우기 위해서 프리프로세스 위젯을 사용하면 되지. 라고 해서 이렇게 프리프로세스 위젯 드래그 앤 드랍 하시고 이렇게 연결을 하세요. 자, 그리고 또 더블 클릭하셔서 옵션으로는 에버리지나 most frequent를 누르시고 X 누르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잘 전처리가 되었는지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자, 이게 원래 테스트 원본 데이터, 이게 전처리 된 테스트 전처리 후 데이터 이렇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물음표 표시 다 사라지고 딱 봐도 평균값으로 채워진 걸 보일 수 있죠.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데이터 전처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 테스트 데이터를 이밸류에이션을 해보자. 이렇게 프리딕트 그러고 불필요하니까 지웁니다. 데이터 이렇게 들어가고 모델 이렇게 연결하고 그러면 이제 모델 예측이 되었는데요. 여기 보시죠. 보면 정답을 우리는 몰라요. 왜 몰라요? 캑을 리더보드에 제출을 해야만이 얼마의 정확도를 보이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럼 왜 테스트 데이터의 정답 레이블을 공개하지 않느냐? 그걸 알게 되면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 정답을 보면서 의도적으로 모델을 튜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절대 테스트 데이터의 결과값은 모델 학습하는 사람에게 제공해주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자, 보시죠. 보시면 랜덤 포레스트 4.27176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예측한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답답해라. 그럼 이게 얼마나 잘 예측했는지를 제출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럼 제출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해야 제출을 할 수 있느냐? 저장을 해야죠.
저장을 하기 위해서 요 프리딕션 중에 요 랜덤 포레스트라고 하는 컬럼만 우리 지금 CSV 파일로 저장을 할 거니까 데이터에서 select columns라고 하는 위젯을 가져다가 붙이고 더블 클릭해서 보면 아마 여러분들 거는 요 녀석이 다 이쪽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전체를 이렇게 컨트롤 A로 잡고 이쪽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우리는 요 랜덤 포레스트라고 하는 것만 선택을 해서 CSV 파일로 저장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세이브 데이터 누르셔서 연결하시고요. 더블 클릭하면 요 창이 떠요. 만약에 이게 체크되어 있으면 체크 빼시고요. 이름을 무엇으로 저장할 거냐? 교수님은 여기에다가 predict 언더바 rf tree 이렇게 하고 세이브 버튼을 누릅니다. 세이브 누르면 저장이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데이터가 준비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는 뭘 하면 되죠? 그렇죠. 캐글 리더보드에 제출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면 됩니다. 자, CSV 파일을 이제 복사를 해 볼 텐데요. 아까 샘플 언더바 서브미션 파일을 열어서 보시면 이렇게 Y 데이터가 다 0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되는데 여러분이 아까 교수님처럼 저장했던 그 저장 위치를 가보시면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 RFYK 초이 있죠. 그래서 저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아, 지금 보면 또 이렇게 교수님 하나만 저장되어 있는데 왜 저게 하나만 저장되는 오류를 범했냐면 저기 프리딕션 가보시면 교수님 이렇게 7번만 지금 물어놨잖아요. 이렇게 하이라이트, 활성화. 자, 이렇게 컨트롤 A 전체를 잡아두셔야 이게 저장이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 열면 잘 저장된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이제는 100개가 다 저장이 됐죠? 그럼 이 저장된 100개를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컨트롤 S 누르면 샘플.서브미션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캐글 리더보드에 답안을 제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리더보드에 여기 보면 1번 리더보드 그리고 2번 레이트 서브미션 그리고 3번 여기 업로드 서브미션 파일 하는 데다가 만든 샘플 언더바 서브미션.csv 파일을 이렇게 업로드 하시고 그 다음에 메이크 서브미션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이렇게 체크 표시로 바뀌었을 때 업로드가 완전히 마무리됐을 때 그 이후에 메이크 서브미션 버튼을 탁 누릅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제출돼서 성능 평가 결과가 나오고 결과로 0.99671이라고 하는 결과 스코어를 얻었습니다. 자, 교수님 이 자료 지금 실습 여러분랑 같이 하기 전에 제출했던 거는 0.97001이 나왔었는데요. 이게 똑같은 랜덤 포레스트를 쓴다 하더라도 약간의 랜덤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스코어 차이가 지금 나기도 하네요. 이제는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랜덤 포레스트 튜닝을 하시면 되는데요. 튜닝하는 법 살짝 말씀드리면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옵션이 뜹니다. 그래서 트리 숫자를 높이고 싶으시면 이렇게 바꾸시면 계속 바뀌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만 늘리고 싶어요. 이렇게 내리시고 완전 줄어가네요. 25. 스플릿 것도 바꾸고 싶으시면 이거 바꾸시고 이런 거 다 각각 하이퍼 파라미터가 의미들이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교수님 아까 지금 저장했던 0.99671은 완전히 디폴트 세팅을 사용한 거예요. 근데 이 디폴트 세팅이 어느 정도 성능을 나타내는 거냐면요. 여기 리더보드 작년에 문제 3번을 같이 경쟁했던 친구들을 살펴보면 여기 지금 한 22등 정도 되는 점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교수님이 써놓은 게 랜덤 포레스트로 뽑았을 때가 0.97001, 그레디언트 부스팅이라고 하는 모델, 이 모델 보시면 다양한 모델이 있잖아요. 그레디언트 부스팅, 그리고 여기 뉴럴 네트워크 NN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1.31101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랜덤 포레스트가 가장 성능이 이 당시에 교수님이 그 자료를 만들 때는 성능이 좋았고 그게 한 22등 정도 된다. 그럼 여기서부터 성능을 점점 이렇게 에러 값을 줄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요 분류기를 좀 더 똑똑한 녀석으로 바꿔서 설계하거나 요 분류기에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거나 하면 된다 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는 AI 챌린지 문제 3번을 3번 문제가 자 이렇게 영아 건강 및 발달 프로그램 효과 예측 문제를 오렌지 3를 가지고 풀어보았습니다. 에이 교수님 근데 뭐 성능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요? 아 이게 여러분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제출을 한 학생이 총 29명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파이썬 프로그래밍이나 매틀랩 프로그래밍을 이용하는 친구들 중에서는 제출을 못한 친구들도 있어요. 아무래도 프로그램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디버깅 하는데 조금 힘들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오렌지 3를 사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좀 더 용이하게 제출을 시도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금방금방 모델을 바꿔보거나 파라미터를 튜닝함으로써 이렇게 높은 스코어에 도전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이것으로 문제 3번 해설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